자, 주식 마감 상황 들어봤고요. 이제 오늘장 키워드를 통해서 간단한 분석과 함께 내일장 어떻게 보면 될지 이 부분에 초점 맞추고 여러분께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오늘은 4가지로 꼽아봤어요. 한번 오늘도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올랐습니다. 은행주, 자동차 부품주 많이 올랐다고 앞서서부터 계속 강조해드렸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뚜렷한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서 YG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자세한 내용도 한번 체크해볼게요. 자, 코스피, 프로그램, 외국인, 기관, 어제는 모두 팔자였는데 오늘은 모두 사자였습니다. 상승분로 마감이 됐고요. 그동안 저평가 배력이 좀 부각됐었던 은행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 오늘 시장에서 좋았습니다. 한미 FTA가 15일에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0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발효가 되는데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쪽이 자동차 부품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기대감 속에서 강세가 이어졌는데 이거는 앞으로 얼마만큼 이어질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오늘 5만 원이 깨진 채 마감이 됐습니다. 그동안 엔터주들이 잘 나갔었는데 과열권에 진입했다라는 얘기 나오거든요. 자세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을 겁니다. 승리투자클럽 김기수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렸을 거예요.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시장이 제가 이제 6월에 지난해 6월에 방송을 마감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좀 어려운 시간도 있었고 또 시장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이제 시장이 다시금 또 도약을 하려고 하는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난번보다는 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열심히 여러분들의 부응에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시장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프로그램, 기관, 외국인 모두 시장을 받쳐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장 특징, 오늘장 흐름 전반적으로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자, 오늘장을 보게 되면 이제 안도감이죠. 일단은 쿼드러블 워칭데이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되는 외국인들의 이제 프로그램 매물 이 압박이 나타났었고 그런 과정에 이제 외인들의 소극적인 매매 형태가 이제 시장의 지수를 하락을 유발시키면서 사실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는 2,000포인트를 2번이나 하회를 했었죠. 이제 그런 흐름들을 가지고 오다가 이제 오늘 나름대로 프로그램 매수가 유발되면서 올라오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지수대를 터치하고 싶은 그런 이제 새로운 의미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소 아쉬운 점은 프로그램 매수 쪽이 한 4,700억 정도 매수가 유입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지난 연말에도 프로그램 매수 이익과 함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궁극적으로 좋은 시장을 또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또 금융주들이 괜찮았잖아요. 네. 지난 1월쯤에서는 은행주들이 실제로도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더 잘 나갈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잠시 주춤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금융주들 오늘 시장을 필두로 해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이제 금융주를 사실 보게 되면 이제 두 가지 부분이죠. 하나는 유동성에 대한 측면 이 부분이 강한데 그 부분이 이제 유럽 재정 위기가 완화되고 또 그런 과정에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서는 사실 금융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 시장도 이제 초반에 좀 오르다가 그동안 한 달여 가까이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 부분이 신용카드 규제라든지 이런 이제 정부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규제 이런 사항들이 일정 정도 작용을 했었고 또 이후에는 성장성에 대한 또 부담감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는데 사실 은행업종 전반으로 보게 되면 PBR이 0.6배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사실 현저하게 저평가된 국면은 분명합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시중의 유동성이나 그리고 외국인의 유동성이 계속해서 이 은행업종을 담을 수 있을 만한 하느냐 안 하느냐의 부분이었었는데 일단 2차 이제 그리스 구제금융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2차 LTRO 이후에 자금이 집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의 적극적인 러브콜 거기에 이제 기관도 동조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혹시 업종군 내 생각하시는 종목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먼저
가장 이제 제가 선호하는 종목 부분은 이제 하나금융지주 부분과 신한지주 부분인데 오늘은 뭐 그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이제 같은 업종 내에서도 상승폭이 둔한 부분이 이제 같이 키를 맞추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카드 규제나 이런 부분들도 가격에 이미 반영이 돼 있고 그런 가운데에 ROE가 뭐 14% 정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힘, 11%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힘, 뭐 이런 부분들로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의해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만 해도 4% 이상의 급등이 시현됐습니다. 자동차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특히 오늘 시장에서 많이 올랐는데 현대모비스, 만도, 현대위아 등등에서 정말 많이 뛰어올랐습니다. 한미 FTA가 15일 0시를 기점으로 발효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자동차 부품주들 뛰어오를 것이다라는 얘기는 뭐 오래전부터 나와 있었고요. 오늘 시장에서 또 한 번 이제 부각이 된 건데 글쎄 이게 또 얼마만큼의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제 종합주가지수가 사실 2047포인트를 2월 20일 날 찍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주간 정도를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025포인트가. 사실 그 전에 1, 2월 달에는 낙폭과대하면서 유동성의 힘을 빌리는 업종들이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사실 지금은 조금 하락해 있지만 정유나 화학주 부분들이 30%가 넘게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한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보다 사실 실적 부분 측면에서 보게 되면 자동차 관련주들이 더 좋았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전년도에 그 하락폭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전년도 6월 이후에 고점을 찍고 종합주가지수가 하락을 할 때 사실 자동차 관련주들은 뭐 하락은 하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타이어타 업종보다 하락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비율로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1차 유동성의 힘으로 들어올 때는 유동성의 힘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 낙폭 과대의 매력을 가지고 올라왔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주 동안의 변화가 어떤 부분이냐. 3월 중순이잖아요. 그러니까 3월 중순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는 유동성 이후에 2000포인트 이상에서 과연 누가 어떤 업종이 실적을 같이 겸비해 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이제 포커스를 맞춘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내일 모레 3월 15일 FTA가 발효된다라는 관점에서 FTA 발효를 하게 되면 자동차가 뭐 7억 불 이상의 수출 효과가 있고 뭐 이런 부분들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실적의 모멘텀을 동반한 상승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잖아요. 또 자동차 부품주 하면요. 그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서도 좀 큰 굵직한 종목을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자동차 부품주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현대모비스나 만도, 현대위아 뭐 이런 쪽 부분에 있었는데 기관의 러브콜이 가장 좋은 종목으로는 현대위아 쪽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에 뭐 자동차 부품주라고도 보일 수 있는 부분이 타이어 쪽이죠. 이게 타이어 쪽 부분도 매력적인데 뭐 넥산 타이어나 한국 타이어 이쪽 한국 타이어 쪽은 또 기관 매수 쪽 부분이 아니라 이제 외국인 매수 쪽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같은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로 바라볼 때 수급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 2월 달 장세에서는 자동차를 철저히 기관들이 배제를 했었죠. 이제 그런 가운데에 이제 뭐 여타 업종들이 일정 정도 눈높이, 키높이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상대적 매력 부분에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매력권에 들어와 있고 이제 그런 권에 들어와 있을 때 어느 쪽 라인, 그러니까 외국인 라인이냐, 기관 라인이냐, 이 이제 매매에 참고하는 그것은 이제 단기를 병행하시는 분들은 꼭 그런 부분을 주안점을 보시는데 이제 한국 타이어를 꼽는 이유는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BMW 1 시리즈에 이어서 BMW 3 시리즈까지 나왔죠, 이제 최근에. 그걸 하죠. 납품을 하게 되죠. 이제 사실 글로벌 타이어 업체의 1위권보다 지금 한국 타이어의 가격은 한 7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격에서 조금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프리미엄급 자동차의 타이어를 공급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자동차의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그만큼의 품질 경쟁력이 된다라는 의미죠. 이제 그렇다 보면 결국 2월 달에 좀 약세를 보였었던 원인이 원재료가 상승, 고무 가격이 상승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주가에 반영됐다라는 측면에서 보고 그다음 타이어에 대한 가격 결정력을 일정 정도 가질 수 있는 그만큼의 품질과 흐름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엔 순차적으로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는 한국 타이어에 그래도 좀 높은 점수를 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뭐 현대위아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예. 이제 그 익히 아시는 건데 또 조금 너무 집중돼 있을 때 항상 맞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오전에는 자동차 주들이 상당히 많이 오르다가 오후엔 좀 주춤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단기의 수급이 쏠림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게 되면 기관님들이나 외국인님들이 사실 조금 그 매매 흐름들을 바꿔버리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이제 예. 고려해서 너무 편향적으로 접근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예. 국히 한국 타이어가 현대유아보다 더 좋다, 뭐 이런 예.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이죠. 예. 자, 코스닥 시장 한 종목 볼까요? 내리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현 주가가 너무 비싸다라는 평가가 나온 종목이 있었는데 YG 엔터테인먼트 이거 이제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것인지 엔터주들의 과열 양상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항상 주가를 바라볼 때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실적이 가장 좋다고 그럴 때 사실 떨어지기도 하고 주가들이 예. 또 실적이 가장 안 좋다 그럴 때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것이 주가의 속성입니다. 사실 YG 엔터테인먼트부터 시작을 해서 대부분의 그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사실 연초에 그리고 지난 연말에 K-팝 열풍하면서 엄청났었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에게 모두 다에게 익숙한 부분으로 접근하게 되면 사실 먹을 것이 좀 적어지는 상황인 거죠. YG 엔터테인먼트도 그렇습니다. 오늘이지요. 모 증권사에서 목표가 하향 부분이 나왔는데 사실 좀 그 전에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 전에 어느 L증권은 뭐 좋다고 나오면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의 흐름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궁극적으로 기대와 현실 차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부분은 성장성이죠. 성장성은 사실 현실적으로 가시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을 얼마만큼 소요할지는 모릅니다. 다만 이 종목이 큰 시세를 내게 되면 항상 그 일정 정도의 그 휴유증이나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미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1월 말, 2월 초에 무상증자까지 하면서 대시세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예. 34,000원 하던 주식이 65,000원까지 2월 20일 고점을 찍으면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 차트상이나 단기 수급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매도 관점입니다. 다만 이런 게 오늘로서 저점 부분 정도로 갔다면 오늘 뭐 장중에는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까지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하락하기보다는 이제 이 오늘 저점을 가지고 박스권 부분, 오늘 이제 개파락했었던 부분에서 일정 정도 기간 조정 형태를 가는 부분이다. 그럴 때 투자자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임하는 것이 좋으냐면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간 조정을 염두에 뒀을 때 나는 기회비용을 상실하고 기다릴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중장기 투자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 K-팝 열풍 속에서 한류 부분, 뭐 일본 시장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 빅뱅과 관련된 흐름, 뭐 이런 부분들 분명히 실적은 전년도에 양호해 줬거든요. 그리고 또 올해도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제 그런 성장성을 믿고 내가 장기 투자하는 힘을 가질 거냐라고 하는 관점을 두 가지를 상당히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다만 클라이막스의 부분은 일정 정도 지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투자자분들이 좀 염두에 두셔야 할 부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내일장에 대한 투자 전략 아니겠습니까? 글로벌 경제 일정 간단히 짚어보고요. 계속 전략 세우겠습니다. 내일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더 집중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밤에 미국에서는 FOMC 회의 열립니다. 뭐 언제나 그랬듯이 강력한 뭔가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강력한 부양책이 나온다면 지수는 또 껑충 뛰어 오르게 되겠죠. 김규수 대표님이죠, 이제. 대표님의 전망을 좀 들어볼게요. 일단 시장은 좀 기대를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상승도 어느 일정 부분은 반영된 것 같고요. 미국 그 선물 지수, 이 나스닥, S&P 선물 지수 모두 상승부를 켜고 있는데 어떤 전망 좀 해보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FOMC 회의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기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그 FOMC에서 좋은 얘기, 그것이 좋은 얘기라고 하는 것이 양적 완화죠. 제3차 양적 완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하실 이유도 없고 또 그것이 안 나왔다고 실망할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버냉키 의장은 이미 2014년까지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 가운데에 지금 Q3를 바로 시행을 하게 되면 사실 그 인플레이션 압력에 놓이게 되죠. 사실 오바마 재선 가도에 사실 그 가솔린 가격의 상승을 통한 인플레이션이 심화가 되게 되면 그 부분은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고 그 카드는 또 마지막 카드여야 된다라고 생각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 나오는 아무 내용도 안 나오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을 그런 의미로 바라보는 건 뭐 좋은 얘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해서 바라보는 관점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 시장이 충분히 쉬었기 때문에 충분히 쉰 가운데에 다시 그 박스권 라인에서 상단으로 가고 상단 돌파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신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내일장에서도 더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들리는데요. 내일장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초에 프로그램 매수를 유입하면서 외국인들이 10조를 매수했다가 사실 쿼드러블 워칭데이를 기점으로 해서 연말에 매수했었던 프로그램 매물을 소화시킨 거거든요, 시장에.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급한 매물이 지나갔고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히 기계에 의해서 매수했다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그 매수를 통해서 이후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같이 유입될 수 있는 흐름을 갖게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은 큰 시황을 통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외국인 매수의 재개 시점이 언제냐. 다만 이제 이번 주에는 미국 시장이나 또 유럽 시장이나 대부분 우리 시장처럼 만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성이 다소 하락 변동성도 나타날 수 있고 상승 변동성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다만 하락 변동성일 때 우리가 매수 쪽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중요시 봐야 되고 매수 쪽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매매에서 4,700억 원이 넘는 매수가 유입이 됐는데 이것을 단순히 기계상의 사고판 움직임보다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후에 이제 포지션까지 겸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러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오늘 시장이 됐겠네요. 예, 이제 그 의미를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 내외에서 지지 확인을 받는 과정이 보였죠. 한 3주 정도. 그런 와중에 오늘 상승했었던 대부분의 플러스권을 냈던 업종 부분 보게 되면 실적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업종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유동성의 힘만으로 들어왔었던 업종 부분에서 다소 실적으로 전이되는 양상이 보여졌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그 부분이 강화될 수 있는 힘. 뭐 바닥권에서 항상 기본적인 부분이 바닥권에서 5%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 시세가 전환될 수 있는 의미를 갖는데 사실 오늘 자동차 관련주나 그리고 또 은행주들 그동안 쉬고 있다가 5% 이상의 상승들을 보여주는 흐름을 보게 되면 추세적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고 이제 그러한 큰 맥락에서 보게 되면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비중 확대에 대한 이야기는 또 몇 가지가 있죠. 예. 지수밴드 간단하게 좀 설정해 주신다면 어느 구간으로 보겠습니까? 예, 박스권입니까?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 레인지 더 올려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익히 뭐 방송에 들으시기에 1980에서 2050포인트다. 그죠? 이제 2050포인트인데 그러면 지금 2025포인트입니다. 2025포인트에서 20포인트 올라갈 걸 생각하고 매매 그건 아니지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종합주가 지수는 2020포인트 그대로 놓여 있는데 업종과 종목은 틀리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바라보시는 것이 더 편하고 궁극적으로 종합주가 지수가 저는 2050분 그것을 내일 올라갈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저도 모릅니다. 다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서 시장이 흘러갈 수 있는 여건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라고 보고 일단 뭐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유럽 재정위기 완화, 미국 경기 부분에 있어서 고용지표의 호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극적인 흐름 그건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실 거고 이미 연말 연초를 통해서 6조를 매도한 개인 자금들이 2,000포인트가 안착되는 부분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2,000포인트에서 더 올라가게 되면
계속해서 올라가든 떨어지든 간에 대기 매수세로 풍부한 유동의 흐름을 가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 지금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만 매월 6월 부분에 오게 되면 6월 달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여부에 대한 예. 부분도 갖추고 있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연초에 10조 가까이 들어왔다가 일부 뭐 차익 매물 그리고 배당과 관련된 흐름에 있어서 프로그램 매물을 소화한 이후에 또 한 번의 지수 상승을 할 때는 어떤 레퍼토리를 갖고 움직여질 텐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유럽 선진 국가들의 금융력이 이런 부분 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런 선진국부터 좀 MSCI에서 빼고 우리나라를 넣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의 흐름들까지 감안한다면 지금 2020포인트에서 매수를 주저할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럼 뭘 봐야 될까요? 좀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요즘에 뭐 순환매 양상도 너무 짙고요. 같은 업종군이라도 종목별마다 뭐 희비가 너무 엇갈려서 가이드라인. 네, 뭐 일단 나타난 겁니다. 기본은 IT죠. 예. 기본이 IT 속에서 오늘 가장 센 업종 부분이었었던 은행과 자동차 부분이 단기적인 시세의 흐름을 가져갈 것이고, 그것 플러스 이제 건설과 그리고 조선 쪽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들을 체크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좋고, 단순히 이제 14일 폐막되는 전인데 중국 양해가 폐막되면서 중국의 지급 준비율 인하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타 철강이나 화학 업종을 건드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오늘 강세를 보였었던 업종의 눌림목을 공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단기 매매를 병행한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장 전략 세워봤습니다. 승리투자클럽 김기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